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. 오늘은요, 음, 일련의 유튜브 상에서 뭐 뒷광고, 또는 뭐 허언, 뭐 이런 문제가 막 야기됐었는데요.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,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파 방송, 이런 데에는 과연 거짓이 없는가? 라는 주제로 몇 말씀 올려보고자 합니다. 아, 저희 사촌 형님들이 계신데요. 저희 이모부가 과거에 옛날에 그 탤런트를 하셨었어요. 그래서 사촌 형님 중에 한 분이 대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아버지가 아무래도 방송국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촌 형도 좀 자연스럽게 그 방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. 아르바이트를 그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서 했었습니다. 네, 요즘은 뭐 명절이라고 모이지를 않지만 다 가정들이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명절에 다 모였거든요. 외갓집에.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큰 사촌 형이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갓 들어가가지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 얘기들을 막 해주더라고요. 근데 아르바이트를 그 당시에 이제 SBS에서 했다는 겁니다. SBS가 이제 개국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인데요. 그 당시에 이제 꾸러기 카메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. 저도 그 당시에 좀 많이 어렸을 때였는데 지금도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납니다. 그 꾸러기 카메라가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몰카 찍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죠. 근데 이제 그런 거조차도 이제 뭐 주작이다, 아니다, 뭐 이렇게 말들이 설왕설래가 많은데 딱 보면 대충 알죠. 이거는 짜고 치는구나. 조회수를 위해서.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확실히 있습니다.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유튜버들 중에도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. 그 몰카. 근데 이제 외국 채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짜고 치는 소위 그 주작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 뭐 프랭크라고 하죠. 외국에서는. 그러니까 외국이 더 원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아무튼 그 당시에 그 SBS에서 꾸러기 카메라라는 프로가 있었고 지금의 그런 그 몰카 유튜버처럼 그 지나가는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몰카를 찍는 방송이었습니다. 저희 사촌 형, 제일 큰 사촌 형님이 그 프로에서 이제 어떤 알바를 했었냐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민 역할을 한 거죠. 시민 역할을 하다가 이제 개그맨들이 그 몰카를 하면은 마치 깜짝 놀랐다는 듯이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연기를 한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고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내보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촌 형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많이 실망스러웠죠. 방송에 대해서.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죠.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뭐 어떤 상황이 유발할지 모르잖아요.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로 놀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재밌는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포착을 했는데 당사자가 이제 뭐 얼굴이 노출된다거나 방송에 자기가 이렇게 놀라는 그런 걸 내보내고 싶지 않다고 동의를 안 해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수들이 많으니까 아예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속는 사람, 속이는 사람 다 짜고 치는 그런 거를 제작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. 예능 프로에는 또 많은 작가들이 또 있죠.
작가들이 많이 소속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것이 사실상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주작하는 거겠죠. 요즘 뭐 예능 프로가 아니어도 뭐 시사, 뭐 르포, 뭐 이런 프로에도 다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? 뭐 심지어는 뉴스에도 작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지상파 방송국에서 하는 것도 사실 온전히 믿으면은 안 된다. 그쵸?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그 예능 프로 중에 무한도전, MBC 무한도전도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막 장면들이 나오는 게 막 있어요. 그 유명한 짤이 있는데 박명수가 무슨 뭐 가방 갖고 뭐 튀어나가는데 정준하인가 박명수인가 하여튼 나가는데 일어날 때는 뭐 왼손에 잡고 있었던 가방이 뭐 뛰쳐나갈 때는 오른손에 들려져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인터넷에 찾아보면은. 그래서 리얼이 아니다. 뭐 이렇게 또 설왕설래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. 저도요, 한 10년 전쯤에 저희 후배가 그 지상파 방송국 그 아침 프로에서 이 외주 PD를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, 뭐 이렇게 섭외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한 그 프로에서 한 3번 정도 방송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은, 거기 무슨 외주사에 있는 뭐 팀장인지 누가 좀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가 나온 부분은 이제 커트를 했고 나머지 2번은 이제 메인으로 나왔습니다. 메인으로 나와서 제가 그 당시에 출연료도 받았는데 5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그때도 제가 좀 절실히 느꼈죠. 야, 이게 방송이 다 거짓이구나. 다 꾸며낸 거구나, 이게. 심지어 스크립트도 없이 제가 막 임의로 그냥 자율적으로 애드리브로 그냥 막 짓거리여서 방송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그냥 사실 고지 곧대로 듣는 편은 아닙니다. 이게 또 이제 뭐 방송국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 게 어떤 또 정치적인 또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느냐. 이거에 따라서 또 같은 사안을 봐도 완전히 180도 다를 수가 있고, 그 옛날에는 이제 뭐 보수 언론이다, 뭐 진보 언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극명하게 이제 나뉘어져 있었는데, 요즘 뭐 지상파나 종편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예, 뭐 그런 경험도 있고요. 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. 그 제가 과거에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아는 동생 중에 이제 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. 가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로 가수 일을 뭐 거의 강제로 이제 쉬게 된 동생이에요. 그래서 이제 집에서만 이렇게 칩거를 하고 자기 이제 지인들만 만나서 이렇게 놀고 이런 그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 근래에 거기도 나오더라고요. 복면가왕 뭐 이런 데도 출연을 하더라고요. 거의 한 10년 만에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그렇게 방송을 못하고 그러고 있지만 발이 넓어가지고 워낙 발이 넓어가지고 주변에 뭐 배우도 많이 알고 또 뭐 가수는 당연히 많이 알고 뭐 이랬던 동생이 있습니다. 지금도 제 카톡에 있긴 한데 이 동생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자기가 뭐 그 걸그룹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조금 걸그룹보다는 좀 연령대가 있는 여성 보컬 그룹인데 거기에 멤버 하나랑 굉장히 친한 거예요, 이 친구가. 그래서 그 멤버의 다른 또 멤버가 거기 출연을 했었거든요. 뭐 우결, 우리 결혼했어요인가요? 한때 좀 인기 많았던 프로. 거기 출연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죠. 그 친구
배우 누구랑 그 프로에서 막 러브 스토리로 유명하지 않았냐? 막 헤어질 때 눈물 짜고 막 울고 막 그랬잖아.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난 커플 되는 줄 알았어라고 했더니 오빠 그거 다 방송 다 거짓말이야. 딱 이래요. 그래서 야 그래도 걔네는 보니까 굉장히 돈독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고 진짜 빨리 사귀어서 잘 됐으면 좋겠던 그런 커플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뭐 거짓말 뭐 거짓말이야 너무 이렇게 비약하고 나쁘게 보지 말아라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. 당사자한테 자기가 들었는데 그냥 지극히 사무적인 관계라 그거죠.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 막 뽀뽀도 하고 막 손 잡고 막 뭐 이랬는데 물론 이렇게 사귀는 진짜로 사귄다고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진짜로 사귀는 사이처럼 굉장히 돈독했고 방송이 이제 끝날 때쯤에는 막 눈물도 찔끔찔끔 짜더라고요. 그래서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그렇게 같이 찍으면 정도 들고 사적인 감정도 생기지 않겠냐 했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, 이주일에 한 번 찍으면은 그때만 이렇게 연락하고 그때만 만나서 인사하고 돈독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다음 촬영이 있을 때까지는 전화 한 통 연락하지도 않고 심지어 카톡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 말 듣고 엄청 깼죠, 진짜.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야, 방송은 역시나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아까 SBS에서 저녁에 그 생활의 달인 프로를 하더라고요. 굉장히 오래된 프로죠. 근데 저는 저 프로 잘 안 믿는 게요. 예전에 이제 한창 생활의 달인이랑 비슷하게 KBS에서 했던 그 VJ 특공대라고 있어요. 거기도 조금 비슷한 포맷으로 했었던 방송인데 한 번은 그 VJ 특공대랑 생활의 달인에서 이렇게 무슨 뭐 맛집이니 뭐 이런 집 막 그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한 번은 어디 강북에 있는 어디 백화점에 1,500원짜리 탕수육집이 있다고 하면서 뭐 심지어 맛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 광고를 광고가 아니고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길 또 제가 개 돼지 마냥 또 거길 찾아갔어요. 그 다음 날 친구랑 갔는데 와 말이 백화점이지 거의 뭐 돗대기 시장 분위기고 이제 지하 푸드코트에 가서 그 방송에 하루 전에 나왔던 집을 찾아갔더니 저 같은 개 돼지들이 그냥 줄이 진짜 엄청 꼬불꼬불하게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. 1,500원짜리 탕수육 먹겠다고. 근데 거의 은평구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는 또 없잖아요. 그래서 친구랑 40분인가 50분을 줄 서가지고 그걸 이제 사 먹었어요. 사 먹었는데 그냥 1,500원짜리 맛이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막 18, 18 하면서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. 이 방송 믿으면 안 된다. 그 이후에도요, 또 이게 아마 VJ 특공대에서 나왔던 집 같은데 중앙대학교 근처에 그 무한리필 돈가스 집이라고 또 있습니다. 거길 또 찾아간 적이 있어요. 방송 직후에. 갔더니 엄동설 안에 겨울에 밖으로 줄이 또 한참 있는 거예요. 거기 또 한 40분 영하 날씨에 기다려가지고 무한리필 돈가스를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돈가스를 기름 많은 거를 우걱우걱 또 무한리필이라고 이빠이 먹고 나오니까요. 막 속이 느글느글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배도 아프고 장도 안 좋고 막 그렇더라고요. 그렇게 한 6개월 있다가 또 중앙대 갈 일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서 그 집을 다시 갔었는데요. 줄이 전혀 없더라고요. 손님도 별로 없고. 근데 가격은 또 1,000원이 더 올랐어. 장사는 또 잘 안 되는데.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찾아보니까 몇 년도 이후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집이 있네요. 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의 달인에서 대부분 달인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다 식당들이죠. 뭐 빵집,
식당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 특징들이 하나같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. 뭐 쓸데없는 거 막 엄청 많이 넣고 뭐 물을 하나 우리는데도 뭐 별짓 다 합니다, 진짜. 진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. 근데 하루는 거기서 이제 한번 빵집이 나왔는데요. 보니까 저희 동네인 거예요. 근데 그 빵집을 제가 아는 빵집인데 오픈한 지 거짓말 안 하고 28일 된 빵집이 나온 겁니다. 그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. 그리고 근데 그런 건 있죠. 빵을 어디 호텔에서 파티시에로 뭐한 30년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서울 강남에 어디 조그맣게 자기 가게를 차렸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 제빵사는요, 일본의 어떤 동경의 제빵학교 나와가지고 한국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빵집을 차린 지 28일이 지난 사람이었어요. 나이도 젊고 30 초반이고. 근데 달인이라고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겁니다.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보통 달인이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 좀 잔뼈가 굵은 오랜 세월 동안 뭐 이런 사람 아닌가요? 근데 빵집 차린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나이 서른의 젊은 친구가 그럼 세상에 달인 아닌 사람 없겠네. 아무튼 그래서 빵을 먹어봤는데 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방송에서 달인이라고 소개될 정도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집 말고도 또 뭐 연남동에 또 무슨 제빵으로 그 생활의 달인에 2회에 걸쳐서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한 빵집 오픈한 지 한 3개월 됐을 무렵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 친구는 근데 대단한 게 새벽에 거기 나와가지고 반죽하고 거의 그 매장에서 살더라고요. 잠도 안 자고.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. 암튼 뭐 유튜브만 뭐 그 거짓이 횡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방송은 더하다. 예, 뭐 문외한인 뭐 제가 겪은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또 그 비화나 뭐 이런 비밀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도 잘 안 봅니다. 그냥 신문이나 사이트 통해 가지고 보고요. 뉴스도 보면 다 거짓말 같아. 예, 여러분도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